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새만금 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예, 정리해 주시네요. 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라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잼비리 대회가 아니었나. 아, 잼비리. 예, 비리의 잼은 원래 지적박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잼이 되고 비리의 온상이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잼비리네. 엄중수사를 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호남 권력이 민주독재 때문에 그런데 네. 이 30년 동안의 호남 권력, 예. 민주독재 이거 끝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런 예.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오늘 꼭 하려고 했던 거는 문재인이 말이 너무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격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연설 됐지만은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또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부끄러워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이런 얘기. 네. 네네.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30년의 호남 민주독재라고 하는 이 폐해가 네. 표면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거기 왼쪽에 전북일보 나오죠 기사가. 네. 이게 2020년 11월 5일 날짜로 이제 보도된 거거든요. 네. 거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이민숙 전북도 잼버리 추진단장입니다. 네. 이때에 뭐라고 했느냐면 중간에 네. 세계 최초로 지방정부가 국가적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그랬죠. 예. 예,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전북도의 행정 책임자나 추진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 엉망이 되니까 중앙정부 탓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7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유치가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때에 이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도영이라는 자가 네. 이제 물어봤어요. 네. 세계 전보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네. 그러니까 전북도 관계자가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잼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예. 말 그대로 제밥에만 눈이 얻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 밑에 보면 딱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 말도 더러워요. 예. 예산을 빼오기 위한 명분으로. 아하. 예산을 때. 빼오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을 유치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새만금 예산이 아니라 항만, 철도, 공항, 인프라 예산 빼오기 위해서 새만금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빼먹을 때 뭐 눈이 멀었으니까. 네. 네네. 다음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문재인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면 이게 이제 민들레에서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네. 민들레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추종하고 조국 추종하는 자들. 네. 이런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이라고 하면서 한 건데 그 대깨문들이 문재인은 잼버리 실패로 국격을 잃었다. 지가 잃게 만들고 지 5년 동안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격을 여기 어김없이 실추시켜 놓고서는 그러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서 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이낙연은 또 지가 당시에 또 지난번에 총리 준비 기간 동안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가 총리여서 준비를 책임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처참하게 끝났다. 윤 정부 태세 점검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를 수습했다. 아니 전라북도와 민주당이 이 전 정권이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겨우 어렵게 수습하니까 국민 혈세로 수습했다. 이따위 말을 하는 인간들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보시죠. 그게 이제 많이 보도된 건데 철수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 진짜 이거 완전히 대형 사고 나고 혹시나 모르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이래 철수 안 해가지고 대형 사고 터지면 그 책임이 윤 정부한테 가니까 이걸 노렸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뭐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또 얼토당토한 주장하던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이 세금 낭비 대형 사업 네. 새만금 잼버리뿐이었나 네. 이걸 이제 철저하게 다 봐야 된다. 이건 이것 분명하죠. 때문에 잼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이 따위로 하는 것을 이 새만금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국책 사업 내지는 국제 행사 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다음 생각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죠. 그 한심한 이 호남 정치권 현실 인식입니다. 거기에 왼쪽에 보면 거기 새만금인 개발청에서 이걸 보도한 거예요. 이대로. 네. 거기 사진 보시면 나무도 많고 아주 제대로 한 것처럼 해놨지 않습니까? 예, 공기에 나무도 이건 있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조감도를. 예. 예. 그래 놓고서는 이거 다 못 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늘섬 위로도로 심겠다는 나무 도대체 어디에 심었느냐. 예. 그리고 거기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에. 네. 남북도로 개통, 상수공급 시설, 기반 시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래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차질이 없었습니까? 엉망을 해놓고. 그러게요.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용역을 민주당 간부의 업체에다가 무려 23억 원, 24억 원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 일가를 몰아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업체는 직원이 3명뿐인 업체예요. 네. 이렇게 헤쳐먹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발언의 앞에 보면 333회 본회의에서 네. 전북 도지사라는 인간이 뭐라겠느냐. 네. 세계 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기반시설 SOC 인프라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오로지 국가 예산 어떻게 빼돌리는데 이거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냐. 그래서 세계 잼버리 기반 시설을 진행하려고 하면 20조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요거를 핑계 삼아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시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런 놈들. 그래서 이 새만금 공항에 들어갈 사업비가 8천억 원이거든요. 무려 8천억 원. 네. 그런데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새만금 공항은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를 명분으로 새만금 공항을 유치해놓고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잼버리 대회는 명분이고 그냥 오로지 돈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돈장치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국에 지금 공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공항이 14곳 중에서 11곳이 적자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조금 놀라운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 그 청주공항인가요? 네. 국제공항 이름이 한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비행기가 떴어요. 하. 그런데도 새만금 공항, 이 공항을 유치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상직입니다. 네. 또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예. 새만금의 국제공항 설립이야. 지가 여기에 또 문재인의 조카를 불법 채용해가지고 지금 거기 깜빵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새만금의 2018년도에 거기 그 태양
태양광 거기 사업하는 데 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네. 문재인이가. 그래가지고 하는 태양광하고 예산 빼는 데만 거기 지원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지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장 보시죠.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잼버리 대회는 끝났는데 놀랍게도 기반 시설은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전라북도 잼버리 예산이 원래 이제 예산 총 사업비가 265억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집행률이 62.4%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집행을 35억 돼 있는 데는 17억밖에 안 쓰고 235억 쓰기로 한 거는 48억. 이거는 잼버리 대회 관계없이 진행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네. 그 메인 센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22년도에 시공사를 선정했고 2024년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잼버리 다 끝난 다음에 준공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적 기준으로 보면 평당 건축비가 1958억 원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비싸요? 거기 저 그래서 그 밑에 내치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대리석으로 도배도 이런 건축비 안 나온다. 그러게 강남 아파트 건축하겠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아래쪽 다음 장.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제목이 말이죠. 간섭하지 말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민숙 잼버리 추진단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주도해가지고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네. 중간에 보면 거기 공동조직위원장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동조직위원장에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민 이 공동조직위원장은 지네들이 탄핵해갖고 손도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 이거 다 계획된 거 아니냐. 잼버리 망치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해가지고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누가 추가 선임이 됐느냐. 언제 됐느냐. 2월 말이었습니다. 2월 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총체적 사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총체적 사기다. 특히 호남 정치권의 총체적 사기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김경률 회계사가 올린 거 있죠? 보이십니까? 네네. 그 위에 있는 그림, 왼쪽에 위에 있는 거. 네. 아주 그럴듯하게 계획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예산 따내려고 그림이에요. 실제로는 아래 겁니다. 실제로는 이건데 밑에 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려놓고. 야. 실제로 위에는 이것도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어떻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것은 위에는 계획서고 네. 아래는 실제입니다. 네.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사기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린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들의 속마음이 어떤가. 2030 부산 엑스포 망하기를 바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로 해가지고 의원 따블당 대변인 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가 말했어요. 이거 부산 엑스포 유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속내를 드러낸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래쪽에 네. 부산 엑스포 망언 규탄 기자회견 하니까 네. 요것에 대해서 말꼬리 잡지 마라. 이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게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경쟁에 또 나섰어요. 네. 이래놓고 참. 새만금에서 고성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성공적으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고성에서 잼버리 예산은 새만금 잼버리의 현재로 시세로 따지면 200분의 1에 불과해요. 고성에 32년 전 고성에. 해먹어. 강원도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네네. 근데 현 가치로 추산을 하면 고성 잼버리는 513억 원밖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에는 11조 원을 투자했다는 거죠. 네.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게 200분의 1 해놓고도 고성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잼버리 대회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망쳐놓고 고성하고 또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아, 참. 이건 뭐 끔찍한 수준이죠. 네.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무주로 협의된 거예요. 맞아요. 네. 무주로 협의됐는데 거기에 그 전북 도지사가 문재인하고 만나가지고서 이쪽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지만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망쳐놓고 아태잼버리는 물론이고 광주에서는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내년 세계 한상대회를 전북에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나 참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국 군산대 이양승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전라도 시스템을 표현한다. 네. 전라도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양승 교수가 얘기한 대로 결국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새만금 부지 실제로 그냥 이용했으면 돼요. 네. 이미 있는 거를 이용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돈 따내려고 새로 이거를 다시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전부 다 돈을 처발라 가지고 이따위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영국 어떤 잼버리 스카우터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네. 거기 한국 사람이 댓글을 단 게 저한테 가슴에 딱 박히거든요. 네.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왜 중요한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묻지마 투표를 해가지고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 압승으로 정치판을 완전히 판가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김성진 교수. 그러니까 잼버리를 일부러 망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네요. 부산 엑스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망치기 위해서 이런 전술이었다. 꼭 먹고 알 먹고인가요? 그러면 돈 빼먹고 부산 엑스포 망치고.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끔찍하네요.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설득력이 있네요. 일단 돈 빼고 먹은 거 사실이고. 그리고 뒤에 말하는 게 부산 엑스포 뭐 이런 거론하는 게 그렇고. 참 전라북도 전라남도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그러지 맙시다. 이제 부탁드릴게요, 호남인들. 근데 호남인들 다 빼먹은 거 아니죠, 물론. 근데 이 빼먹은 놈들, 이 호남인들도 이 놈들 철퇴 내려야 돼요. 너 돈 빼먹고 다 내놔 이러고 아주 못 살게 굴어야 돼요. 이제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